자료 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하고 나는 위치와 시간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길이는 이쪽에서 판단하시고요. 시간에 관련된 건 이쪽에서 판단하자. 자, 진폭부터 구할게요. 진폭은 길이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판단한다. 자, 그러면 10 정도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10cm다 하시면 되고요. 2번 파장도 길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판단한다. 자, 요거 길이 구하도 괜찮겠지만 그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20cm가 된다라고 이쁘게 할 수 있고. 자, 주기는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판단한다. 한 파장 가는 데 있어서 몇 초 걸렸냐면 4초 정도 걸렸다. 자, 파도의 속력은 거속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속시인데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속력이 되고 시간은 주기가 되는 거라서 주기분의 파장을 하면 속력이 나오겠죠. 자, 주기는 4초고요. 파장은 20입니다. 참고로 단위를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단위도 조금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돼요. 미터로 나올 수 있어, 잘하면. 그래서 초, 센티미터 맞춰져 있기 때문에 4분의 20이라서 5cm/s입니다. 단위 굉장히 중요시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OX. 자,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하시면 되는 거죠. 자, 주기는 아까 4초 나왔기 때문에 헤르츠는 4분의 1 정도. 그걸 또 소수로 바꿨기 때문에 100분의 25 0.25Hz. 니네가 라디오 듣는 주파수 이거 다 이거야. 알겠죠? 자, P점이죠. P점은 1초 동안 4회 진동한다. 자, 이게 뭔 헛소리냐면 1초 동안 4회 진동한다는 얘기는 진동수라는 얘기야. 알겠지? 초분에 4번 진동한다. 초분에 4번 파장이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면 4분의 1초에 4번 진동한다. 이거 진동수가 4란 얘기인데 역수하면 주기가 나오거든요. 4분의 1. 맞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이건 X가 되죠. 반대죠, 반대. 자, 한 번 진동하는데 4초 걸린다. 이건 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분의 4. 주기는 4인가요? 맞잖아요. 그걸 역수해서 진동수로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1초 후에 P점의 변이를 질문했다. 자, 1초 후에 변이를 질문했기 때문에 1초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나 그래프를 보셔야 되겠죠. 자, P라는 것은요. 1초 후에는 어디에 있다? 변이가 0에 있다 라고 보셔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라 0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5번 한 주기 동안 2cm 간다. 한 파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 그리고 1초 동안 5cm 가는 건 속력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4초 동안에 한 파장이 20cm를 가기 때문에 약분하면 5cm 가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깊은 물과 얕은 물에서 물결파의 속력인데요. 일단 깊은 물에서 속력이 좀 더 빠른 건 알 거고, 그래서 깊은 물이 속력이 좀 더 빠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속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입사각이 깊은 물 쪽이기 때문에 이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입사각은 몇 도냐 질문했는데 이거는 그림을 쌤이 그릴게요. 지금 깊은 물에서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중이야. 맞죠? 근데 얕은 물에서 판때기가 하나가 샥 들어옵니다. 맞죠? 그래서 판때기를 내가 맞춰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얕은 물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냐? 여기가 지금 60도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라인에 맞춰서 여기 지금 각도가 나와 있는 거라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입사각을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야. 무조건. 맞죠? 그러면 이 경계면에 대해서 법선을 그려줘야겠죠? 수직으로 이렇게 라인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여기 얘가 말하는 입사각은 어디냐면 법선과 이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몇 도냐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이 90도거든? 그러면 여기가 30도야. 맞아? 근데 여기도 90도야. 그러면 얘는 몇 도야? 60도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입사각은 60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깊은 물에 대한 굴절률 분의 얕은 물에 대한 굴절률, 이거 지금 계산을 하면 되는데 굴절률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 구할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걸로 바꿔야 돼. 뭐 속도를 알면 속도를 한다라든지. 근데 내가 봤을 때 3cm 루트 3 보여?
파장이야, 파장. 나 같으면 파장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깊은 물의 굴절률과 얕은 물의 굴절률. 굴절률은 파장으로 얘기하면 반비례야. 얘만 혼자 왕따라서 그러면 얕은 거에 대한 파장으로 써주시고 깊은 거에 대한 파장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다. 자, 얕은 거에 대한 파장은 몇이야?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 그 다음에 깊은 건 3. 그러면 요 값이 되는 건데 그걸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3이 정답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이 물결파의 굴절광 상태. 아, 괜히 지었다, 야, 씨. 아, 괜히 지었네, 괜히 지었어. 아까 그 뭐지? 깊은 거에 대한 굴절률하고 얕은 거에 대한 굴절률이 루트 3이 나왔거든? 맞아? 이건 굴절률이야, 굴절률. 그러면 지금 굴절각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로 만들 거야. 그러면 깊은 것이 아니라 얕은 것의 사인값. 얕은 것의 사인값. 그 다음에 깊은 것의 사인값이 루트 3이 되게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얕은 것의 사인값은 모르잖아. 우리가 그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사인 x라고 줄게요. 깊은 곳에 이제 각도 알잖아.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2를 죽여버리면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인 x 값이 뭐가 되면 되냐면 2분의 1이 되면 돼. 맞죠? 그러면 사인 x가 2분의 1이라는 얘긴데 그러면 x는 몇 도? 30도. 그래서 굴절각은 30도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다음은요. 2번 진동수가 지금 그래요. 뭐 느낌이 싹 오는데 진동수가 깊은 곳에서 이건 알려준 거다. 계산하라는 얘기네. 진동수가 2고요. 얕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이 이거다. 일 때 얘기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얕은 곳을 좀 얘기하는 거야. 얕은 곳 파장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거든요. 파장이 루트 3이에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해? 주기만 알면 돼. 근데 진동수 알려줬어. 주기, 역수 취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주기는 2분의 1로 보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속력은 뭐야? 주기분의 파장을 해주시면 되죠? 2분의 1분의 1분의 루트 3이니까 2루트 3. 무슨 소리? 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3번 물결파의 파장이죠? 자, 파장은 어디 보자. 보다 지우면 깊은 곳이 좀 더 짧냐?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확인하면 되잖아. 저기 파장 자체니까 맞죠? 자, 깊은 곳이 짧은지 볼게요.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3. 짧긴 뭘 짧아? 제일 길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x가 되겠다. 4번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 주기는 길어질 것이다. 오, 좋은데요? 자, 일단은 보자. 물의 깊이가 얕아진다. 얕아지면 어때?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지거든. 자, 속력은 공식이 뭐야? 주기분의 파장이거든요. 맞죠? 자,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천천히 갈 거야. 천천히. 1초에 한 요 정도밖에 못 가요. 맞습니까? 자, 1초에 요 정도밖에 못 간다. 파장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는 X라고 할 거야. 진동수는 변화 없습니다. 진동수 변화 있어? 없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변화 없다는 얘기는 역수를 한 주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선생님 말했잖아. 파원 자체가 이미 고정이 돼 있으면 진동수는 안 바뀌어. 그러면 하나 더 추가. 진동수 역수한 주기도 안 바뀝니다. 그럼 주기가 안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야, 결론적으로? 파장이 바뀌는 거야, 알겠지? 뭐가 바뀌어? 파장이, 속력이 줄었으니까 파장이 준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5번 볼게요. 깊은 곳에 대한 굴절률. 뭐야, 너 또. 깊은 곳에 대한 거야? 이거 아까 몇 나왔었지? 루트 3 나왔었나? 그럼 이걸로 가면 되죠, 뭐. 다 나왔잖아. 루트 3은 1보다 큰 거 아니야? 맞지? 이거는 뭐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또 물어봐. 자, 입사각을 증가시키면은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이 증가한다. 잘 봐. 자, 우리가 각도를 생각해 볼게요. 입사각은 자, 이거 굴절률이야. 그러면 각도에 대해서는 반대야. 그러니까 입사각이 증가시키면 얘 값이 커진다는 얘기야. 맞죠? 얘 값이 커져. 자, 그러면 당연히 유지는 해줘야 돼. 일정하니까
그러면 얘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맞잖아. 얘가 커지면 얘가 증가해. 근데 이제 굴절률이잖아. 굴절률은 일정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 변화 없어. 일정해. 이거 자체가 무조건 일정이라고 알겠어? 이 안에서 어떻게 변수들이 바뀌어가지고 유지를 해주는 것 뿐이야. 알겠죠? 같이 바뀌어요. 혼자 바뀌는 거 아니야. 얘 일정하고 얘가 바뀌니까 얘가 커진다. 이게 아니라고. 너네들 착각하는 게 얘가 커지네? 그러면 이 값이 커지겠네. 이 생각해. 아니야. 일정해. 이 수치는 항상 일정해요. 알겠어요? 이 안에서 변수가 달라지는 것 뿐이다. 자, 내신 만점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0초, 0.1초, 0.4초, 0.6초, 0.8초 동안 지금 리본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중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리본이 아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게 한 주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한 파장이니까 이게 한 파장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좀 더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몇 초? 0.8초가 주기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이거 횡파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진동수죠? 자, 주기 나왔잖아. 주기는 0.8초입니다. 맞죠? 근데 진동수는 역수하면 안 나오잖아요. 0.8초는. 틀렸습니다. 그럼 주기가 일단은 0.8 계산해볼까요? 자,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 정도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속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파장 같다는 얘기야. 이게 한 파장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서 파장은 40cm. 내가 분명 말했죠. 단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했죠. 이게 단위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려 생각보다. 자, 미터로 바꾸려면 0.4m가 되는데 맞죠? 그러면 10분의 4니까 얘는 5분의 2 정도 되겠다. 맞죠? 그럼 주기분의 파장을 하게 되면 타 2분의 1 소수로만 뜨면 0.5m/s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용술차 A와 B 누가 봐도 횡파, 종파. 그럼 그걸 통해서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자, 니네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너네가 뭘 착각할 것 같아요? 진행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너네가 이거 따라간다고 생각해. 반대야. 앞으로 미래로 하는 건 반대야. 거꾸로 가야 돼. 왜 그럴까? 왜 거꾸로 가야 돼요? 야, 생각을 해봐. A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앞쪽에 내려가는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니야?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거는 뭐야? 이쪽이지.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얘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이해갔어요? 그래서 전 단계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으로 맞춰서 가야 돼. 그래서 A는 올라가는 걸로 가야 되고 B는 매질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라는 게 맞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애들 생각보다 많이 틀려. 방향에 맞춰서 따라간다고. 아니야. 방향에 맞춰 따라가는 건 쟤는 이미 나왔어. 나온 거야. 결과가 나온 결과라고 지금. 우리는 그 전 단계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이 어떻게 되지? 이런 전 단계 알겠지? 자, A의 파장과 B의 파장은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자. 이게 지금 진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파장이 일단 다를 것 같은데? 얘는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맞지?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일 거야 아마. 알겠죠? 그래서 아마 다르다. 탕탕탕. 빛은 비와 같은 형태의 파동에 속한다. 빛은 아마 이거 될 것 같은데? B가 아닌 것 같은데. 1번. 자, 3번. 자, 소리의 속력이 한 요정도 미터/세크 단위 맞춰주시고요. 진동수, 이건 진동수입니다. 그러면 파장 구하려면 주기로 바꿔야겠죠? 자, 주기는 역수를 한 680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 참고로 초단위죠. 그러면 파장은 미터 단위가 초 단위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저 초 단위가 사라지면 미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40이라는 수치하고 680분의 1이라는 수치를 곱한 걸로 생각하시면 딱 2배. 그래서 2분의 1, 그러니까 0.5m 맞추시면 되겠죠. 자,
자, 이번에 굵기가 좀 다른가? 나는 그네. 아, 이거 지금 색깔로 나와있구나. 굵기가 굵은 거. 이 그림상 약간 굵어 보이기도 하네요. 뭐 그렇대요 일단. 뭐 그렇대요. 자,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 속력은 같냐라는 질문이죠. 자, A하고 B를 봐봐요. 지금 같은 종류 줄이고요. 같은 종류라는 얘기는 뭐야? 뭐가 같다? 매질이 같다. 매질이 같다. 이해하세요? 그럼 매질이 다르면 속력이 다르죠. 근데 매질이 같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똑같다 해주시면 되겠지. 같은 매질이면 속력이 어떻다? 똑같다. 알겠지? 그거 기억해야지만 풀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조심하셔야겠죠? 알겠죠? 자, 들리신 것 같은데. 자, 파동의 주기죠? 오케이? 자, 일단은 A하고 B를 파동의 주기를 비교할 건데, 자, A 같은 거, 자, 우리는 속력이 같잖아. 속력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로 판단할 거냐면,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자, B도 분명히 있을 거야. 주기분의 파장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거 값이 정확히 얘네가 똑같아요. 같은 매질이라서.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자, A하고 B를 봤을 때 누가 봐도 파장은 A가 커요. A가 파장이 커요. 근데 둘이 똑같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봐. 주기는 진동수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어차피 이게 파장과 얘네가 이렇게 된다면 같아지려고 하면 서로 메꿔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메꿔주려면은 얘도 커지고 얘는 작아져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그래야지 동등하게 비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주기가 짧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가 짧은 거는 누구로 봐야 된다? B로 봐야겠죠? A가 아니라 B로 봐야 된다. 그래서 비율이 틀리다. 그래서 여기도 틀리다. 자, 줄을 더 빠르게 흔들 때 생기는 파동은 뭐 B가 될 것이다. 근데 웃긴 거, 이거 다음 문제구나. 줄을 더 빠르게 흔들 때 생기는 파동은 B다. 뭐 그럴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게 더 빠르게 흔든 거지, 맞지? 그래서 얘는 맞다가 돼서 정답은 4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5번. 나에서 굵은 줄 C하고 D에서 생긴 파동의 파장 진동수. 일단은 진동수는 어때요? 같은 파원에서 왔으니까 얘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맞죠? 얘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똑같아요. 땅땅, 됐죠? 자, 파장을 볼게요. 일단은 매질이 다르면 속력이 달라지는 건 맞죠? 굵어지면 속력이 좀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C가 속력이 좀 낮아요. 요거. 그러면 얘도 틀려요. 그럼 이제 뭐로 비교해야 돼? 파장으로 비교하면 돼. 근데 파장은 대놓고 보이잖아. 파장은 D가 더 길죠? 아무래도. 그래서 파장은 D가 더 길다.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돼요. 자, 6번 문제인데 종파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나와. 횡파가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횡파만 좀 애들이 하는 방법은 아는데 종파도 할 줄 알아야 돼. 밀에서 밀만 따지면 돼. 밀에서 밀이 한 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파장의 속력을 일단 밀에서 밀 정도, 그다음에 미터 단위로 바꿔주셔야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초에 2회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 자, 이거 진동수라는 의미죠? 맞죠? 자, 진동수가 1분의 2라는 거야. 그러면 주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역수에서. 주기가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파장의 속력을 알려면 파장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죠. 파장의 길이는 10cm인데 미터로 이제 바꿔야 돼요. 10cm는 우리가 몇 미터라고 해야 돼요? 0.1m. 근데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10분의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약분이 됩니다. 그럼 5분의 1이 됩니다. 괜히 약분했나? 10분의 2로 하면 소수가 바로 나오는데 0.2가 되겠다 하시면 되겠지. 자, 7번 보면 이 순간부터 지금 현재 상황에서 3초 후에 P의 변이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0.1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파동 진행 방향인데요. 내가 말했지만 그 전 단계로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P는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알겠어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3초 후에 P는요 마이너스 0.1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0.1, 이렇게 하면 0, 그 다음에 이렇게 3초 동안 내려갔다라고 보신다면 파장은 4초 정도 후에 나온다는 얘기죠. 한 파장은 4초 걸린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3초 됐다는 얘기는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은 4초 정도 걸렸다 보시면 돼요. 한 파장이 4초예요. 자, 한 파장에 4초예요. 알지? 이거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파장의 길이는 위치와 변이라는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 길이 혹은 여기서 여기 길이로 파장의 길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주기는 한 파장에 몇 초 걸렸냐? 몇 초 걸렸어? 4초 걸린 거 알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틀린 걸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파장의 길이도 압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게 되면 10분의 1이니까 0.1m/s라는 속력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두 줄이 있습니다. A라는 줄과 B라는 줄이 있는데요. 가조건과 나조건에 대해서 어느 순간적인 부분인데요.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시간과 변이에 대한 거. 얘는 위치하고 변이에요. 뭔가 반대죠? 살짝 반대죠. 자, AB에 생긴 파동의 속력을 VA, VB,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적절하게 우리가 뭐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자, 시간과 변이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위치면은 파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력은 주기와 파장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A에 대해서 주기분의 속력, 주기분의 파장 써볼 거고, B에 대해서 주기분의 파장을 한번 해볼게요. A 주기는 여기부터 계산할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이제 한 파장마다 요 정도 같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맞죠? 자, 그럼 B는요 어느 정도 같다라고 할 거예요? 한 주기에? 값이 좀 이상, 여기까지 같다라고 하겠죠? 맞죠? 그리고 수치가 좀 애매하지만 우리는 하면 돼요. 비율이기 때문에. A는 2칸 같고요. B는 3칸 같다라고 한다면 A는 2칸이고요. B는 3칸 같어요. 주기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파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A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가 한 파장 길이, B는 한 요 정도가 한 파장. 그러면 누가 더 길어요? B가 더 길고요. 2배 길죠? 그래서 B가 2라고 하면은 A는 1로 가자. 그래서 2분의 1 대 3분의 2로 해주시면 속력 대 속력이 나오게 된다. 자, 6 곱하게 되면은 여기 3이 되고요. 6 곱하면 2가 남아서 2랑 곱하니까 4. 그래서 정답은 3대 4라는 5번이 정답이 된다. 자, 9번. 중요하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 그래요. 자, 지금 이 순간에 P의 위치에 있던 파동의 마루. 요 마루가 여기로 이동했나봐요. 몇 초? 0.2초 정도 후에 이동했대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얘가 요 정도로 0.2초 정도 갔다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요거 한 칸 이동한 거야, 어찌 보면. 얘는 파장의 4분의 1 정도 이동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파장 가는데 4칸 정도 더 간다고 하면은 여기다 4를 곱하면 한 파장에 0.8초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좀 쉽겠죠. 맞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주기는 0.4초, 0.8초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땅. 그리고 속력이니까 파장의 길이로 가정할게요. 파장은 그냥 보이잖아요. 8. 자, 미터로 바꾸려면은 8cm를 미터 바꾸면은 몇 cm요? 0.08 정도요. 맞지? 분수로 할까요? 파장의 길이가 되고요. 주기는 이거죠. 탁. 10분의 1이니까 0.1m/s.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파동의 마루가 P에서 P'까지 진행될 때 P점의 매질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 될 것이다. 지금 그 P라는 점이 P'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가 왼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얘가 왼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
파동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왼쪽으로 가야지만 저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야. 반대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럼 P의 매질은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 오른쪽이라고 하면 되지. 왼쪽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잠깐만. P점의 매질? 운동 방향? 오른쪽? 야, 매질은 위아래 아니야? 계속? 그거 자체가 틀렸네, 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네. 정답은 2번. 자, 10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굴절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인다. 뭐라 써있는 거야? 아, 오케이. 자, 매질 1과 매질 2 아마 이게 파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네요. 방향은 파장 긴 거에서 파장 짧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지금 요거로 판단하는 거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파장의 반비례로 보시면 되는 거죠. 맞죠? 굴절률은 파장의 반비례입니다. 그러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밑에는 1번, 2번에 대한 굴절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뒤집어지게 되면 파장으로 얘기하면 2번의 파장에다가 1번의 파장을 올린 걸로 하시면 되는 거죠. 2번의 파장을 람다 2라고 하시고요. 1번의 파장은요 람다 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야 돼요. 2분의 1 땡. 일단은 찍어도 50% 정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거 매질 1에서 매질 2로 입사하는 경우에 입사각과 굴절과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파장과 각도는 비례한다 했기 때문에 1번의 파장이 좀 더 길죠. 그래서 입사각이 좀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진공에서 매질 A로 입사각이 45도, 굴절각이 한 30도 정도 된다. 자, 진공에 대한 A의 굴절률을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어디 보자. 그러면 진공에 대한 거니까 진공에 대한 매질 A의 굴절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에 뒤집어 까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가 진공이고요. 위에가 A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반대가 됩니다. A의 각도 분의 진공에 대한 각도. 자, A에 대한 각도는요 30도니까 사인 30도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공에 대한 각도는 사인 45도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차피 사인 30도, 사인 45도는 어차피 2분의 2분의 똑같으니까 어차피 약분될 거야. 그러면 사인 30도는 우리가 분자 1 남고 얘는 분자가 뭐 남아? 루트 2가 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루트 2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매질 A에서의 지체 진동수와 속력 파장을 오는 거. 빛의 진동수는 진공에서와 같다. 변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변화 없습니다. 자, 니은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루트 2분의 1배로 느려진다. 어쨌든 루트 2분의 1배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가 아까 굴절률 계산했어요. 진공분의 A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가 나왔는데요. 자, 속력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얘가 더 속력이 빨라야 되는 거 맞죠?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각도하고 속력은 비례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빛의 속력은 지금 느려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각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느려진 건 맞죠? 맞죠? 느려진 거 맞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로 느려졌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수치는 루트 2하고 관련돼서 쓸 것이고요. 느려졌는지 빨라졌는지를 통해서 루트 2분의 1로 느려졌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빨라졌다라고 하면 루트 2배로 빨라졌다 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빛의 파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빛의 파장도 어차피 각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진공에서보다 얘가 좀 파장이 좀 작아졌다 하시면 되겠죠? 길어졌다라는 말 자체부터 일단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세 가지.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자, 입사각, 입사각.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입사각 혹은 굴절각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속력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러면 각도가 클수록 빠른 거다. 비례한다. 그럼 누가 제일 빨라요? 60도, 30도, 40도 중에 공기가 제일 빠르죠. 공기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45도니까 매질 2, 그 다음에 30도 꼴찌, 매질 1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자, 굴절률은요, 거꾸로 보시면 되는 거죠. 맞죠? 굴절률은 거꾸로 보세요. 자, 각도가 제일 작은 놈이 굴절률이 짱이다. 알겠죠? 그래서 굴절률은 매질 2가 가장 큰 게 아니라 매질 1이 가장 크다. 땡!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디귿 보면은 해석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공기에 대한 뭐 매질 1, 뭐 이런 식으로 굴절각 갈 건데 매질 1에 대한 공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공기 굴절률로 가자. 굴절률 알겠지? 그래서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을 계산해 볼게요. 알겠죠? 그럼 얘는 굴절률이 어떻게 됩니까? 공기분의 매질 1, 공기분의 매질 1의 굴절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매질 1의 사인 값분의 공기의 사인 값이 되는 거 알지? 그럼 매질 1의 사인 값은 30도니까 뭐 2분의 다 2분의니까 신경 쓰지 마. 자, 사인 30도는 1분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해서 60도기 때문에 루트 3이라고 정해줄게요. 이 수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중요하냐면 매질 2하고 그 다음 매질 1도 같이 가볼게요. 알겠어? 자, 매질 1과 매질 2로 한번 가볼 건데 매질 1 분의 매질 2에 대한 굴절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매질 2에 대한 각도, 매질 1에 대한 각도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매질 2의 각도는 45도, 그 다음에 매질 1은 30도. 그러면은 40도니까 뭐 45도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1. 이렇게 수치를 만들어. 그럼 뭐가 보이냐면 공기분의 매질 1은 루트 3이고 매질 1분의 매질 2는 이거기 때문에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 공기분의 매질 2가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공기분의 매질 2를 만드는 거야. 이걸 두 개 가지고. 알겠어요? 두 개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공기분해 되기 때문에 루트 2분의 루트 3이 나온단 말이야. 이 굴절률이. 맞습니까? 그거를 이제 매질 2와 공기를 가지고 짜집기 하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공기분의 매질 2가 지금 굴절률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어떻게 똑같아지냐면 얘는 굴절률이기 때문에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각도는 여기가 공기 각도가 되고 매질 2의 각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질문한 게 뭐냐면 매질 2에서 공기로 나올 때 굴절각은 30도냐 라고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현재 지금 매질 2에서는 몇 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45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굴절률은 매질 2가 여기기 때문에 각도는 밑에가 매질 2가 되기 때문에 45도를 이쪽에다 깔아주게 되면 여기는 루트 3이 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루트 3이 되는 거는 각도가 몇이야? 적어도 사인 했을 때 루트 3 나오는 거 60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굴절은 30도가 아니고 60도로 해당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14번 물결파입니다. 오, 그래요. 자, 서로 다른 깊이 좋아요. 일단 파장이 뭔가 파장의 길이가 길거나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맞죠?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물의 깊이를 질문하고 있다. 자, 지금 물의 깊이는 누가 더 얕고 누가 더 깊을까? 파장이 좀 길면 어때요? 파장이 좀 길면 좀 빨리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파장이 기네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좀 빠르다. 이쪽의 속도가 좀 느리다. 그 속도가 왜 느릴까? 얕기 때문에 그렇다. 얕다. 그 다음에 여기는 깊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갔으니까 물의 깊이는 어쨌든 A가 얕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네. 그냥 바로. 맞죠? A가 좀 긴 걸로 가야겠죠? 자, 다른 거 볼까요? 파장은 A가 좀 더 긴 거 완벽하게 맞는 말이고, 자, 속력은 A가 좀 더 빠른 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입사각의 깊이가 굴절각의
그 크기보다 뭐 크다라고 말했는데 입사각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속도가 빠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결파의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진동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엽수를 한 주기도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다. 정답은 1번. 자, 45도 30도 보자마자 하지 말고 확인하자. 알겠지? 확인하자. 와, 진짜 겁나 짜증나는데 문제가? 어디로 할까? 여기로 해볼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라인 이렇게 했죠? 그래서 법선 하나 넣어주고. 아우 짜증나는데 이거? 자, 여기가 45도가 돼요. 얘가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가 45도예요. 법선으로 가는 거야. 45도.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그림을 되게 희한하게 그렸는데 이게 지금 아마 여기가 30도일 겁니다. 30도.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도하고 30도에 대해서 입사각과 이제 뭐 굴절각을 하시면 되겠죠? 쟤는 뭐 루트 2라고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뭐 그게 그거기 때문에 2분의 중요하지 않잖아. 자, 사인 30도는 1이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2대 1이다. 4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6번 볼게요. 자, 가는 지금 물결파 투영 장치라고 하거든요. 그냥 확인하는 거야. 나는 지금 가에다가 유리판 놨어. 그러면 유리판 눈 쪽은 좀 얕아지는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좀 속력이 좀 느려지겠죠, 아무래도. 자, 굴절에서 나타난 거고요. 아, 이 그림이 안 보여가지고 좀 그렇다, 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라고? 진짜. 몇 개만 그려볼게. 여기 이렇게 라인, 이렇게 라인, 이렇게 라인 있었는데 이렇게 되죠. 그림을 그리라고? 이것들이 요거 있죠, 요거. 맞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법선 하나 그어주시고 자, 여기 깊었고 여기 얕았기 때문에 얘는 각도가 요 정도거든, 맞지? 그러면은 얕아졌으니까 각도가 좀 줄어들어야겠죠? 법선을 기준으로 줄어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작아지는 걸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파면을 그리래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하면은 그걸 수직으로 넣으면 돼요. 느리잖아. 느리니까 좀 더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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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꺾였죠? 여기 라인 요거 그 원래 라인을 그었을 때보다 얘는 좀 작은 걸로. 그러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거니까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빛은 이미 빛도 마찬가지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직진하는 게 아니라 굴절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필심의 실제 깊이는 눈의 실제 깊이야. 실제 깊이. 그건 좀 더 아래 있겠지, 맞지? 왜냐면 이게 꺾여서 올라왔으니까 약간 좀 연필심 한 요 정도 있었으면은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연필심 한 요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자, 유리하고 지금 공기의 속력을 비교할 건데 볼록 렌즈 쪽에다가 접선을 우리가 그어놓고 법선을 간단하게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지금 공기 쪽이 각도가 좀 더 크고 유리 쪽이 각도가 좀 작은 걸로 봐서는 유리 쪽이 각도가 작기 때문에 느리다가 맞는 부분이야. 유리가 작아, 유리가.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이제 돋보기 생각하면은 글자가 크게 보인다라고 해서 맞다고 하면 되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록과 오목은 공기와 유리를 지나는 거는 동일해. 모양이 달라서 이렇게 굴절하는 게 좀 달라지게 그려지는 것 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똑같은 상황으로 입사를 했어. 그러면 굴절각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미 이제 유리 쪽에서 굴절을 할 텐데 좀 각도가 작은 걸로 판단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큰 게 아니라 작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이번은 온도로 가세요. 온도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요. 그럼 속도와 굴절은 반대니까 굴절이 작다가 맞는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니은은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공기가 올라간다는 얘기 알겠지? 공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왜 올라가? 뜨거워서 올라가는 거야.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거든요. 알겠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요. 그래서 난로가 밑에 있는 거예요. 잘 올라가니까. 알겠죠? 차가운 거는 위에 달려 있어요. 왜?
차가운 온도가 좀 차가우면 밀도가 무거워져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거예요, 에어컨은. 그러면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붕 뜬다는 얘기죠. 뜨겁다는 얘기야.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속력이 빠르다고요. 느린 게 아니라. 알겠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빠르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름날이니까 도로면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여름날에 도로면 쪽으로 갈수록 뜨거워지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죠. 느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이거 2번.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지금 밤인데 그래서 낮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밤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낮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좀 더 뜨거워지고요. 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더 차가워.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이제 낮과 밤에 맞춰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 밤이기 때문에 지면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도로 쪽에 좀 가까워지는 거야. 밤에는 도로 쪽이 좀 더 차갑죠? 차가우니까 속력이 좀 느리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공기의 온도는 마찬가지로 지면에 가까울수록 자, 밤이기 때문에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해주셔야 된다. 알겠죠? 자, 실력업인데 여기 위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장을 알 수가 있죠. 속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2초 후에 전피의 변익을 구하세요. 근데 얘는 너무 쉽네요. 지금 보면은 2초가 됐을 때 2m 간다 보시면 돼요. 2m. 맞죠? 2초 정도 됐을 때 2m 간다. 그 2m가 이 정도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파장 정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파장이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야겠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하시면 되겠지. 자, 가는 파동이 어느 순간에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가의 순간부터 점 A의 변이. 그런가 봐요. 자, 파동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A에 있는 위치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야. 그 다음 진행하는 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파동 진행 방향이 돼? 왼쪽이라고 해야겠지?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얘가 지금 다음이 이제 내려갔잖아, 변이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내려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게 왼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마 진행 방향을 왼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뭐 편안하게 주기하고 파장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일단 파장은 4cm, 여기 센티미터 단위야 이번에는. 자, 그러면 주기를 판단해 볼게요. 자, 주기는 2초 정도. 약분하게 되면 2cm/s. 여기 맞고요. 자, 그다음에 x가 4cm인 지점에 1초 후의 변이는 3cm일 것이다. 지금 이거 한 2cm/s 정도 되는데요. 방향이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는 것도 딱 알고 있어야겠죠. 자, 지금 만약에 여기 지점에 있었어. 지금 상황 자체가 1초 정도 됐을 때 변이가 3cm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 지금 1초 정도 되면 2cm를 이동할 거야. 그러니까 한 파장이 지금 4cm니까 2cm라는 얘기가 반파장 이동할 거고, 이쪽으로 진행할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반파장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0이라고 해주셔야겠죠. 3cm가 아니라 0이라고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는요, 가의 순간부터 매질상의 PQ의 변이를 좀 나타낸 거야. 자, 지금 PQ의 변이는요, A 매질 상황이니까 변함없이 다 똑같은 상황이죠, 주기는. 어차피 이제 뭐 스타일은 다 똑같을 거니까 뭐 변함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에서 점선은 Q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지금 점선인데요. 지금 다음 변이가 좀 올라간 걸로 진행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Q는 내려가고요. P는 올라가는 걸로 할 거니까 올라가는 건 누구? P라고 보셔야겠지. 그래서 Q가 아니라 P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A하고 B의 파동의 주기는 똑같다. 이거 지금 뭐 파원의 원천이 똑같기 때문에 진동수가 똑같고 주기가 같다. 알겠지? 무조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B의 파동의 속력을 알아내려면 파동의 주기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게 좀 낫겠죠. 알겠죠? 자,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은 주기분의 파장의 길이거든요. 근데 A라는 매질하고 B라는 매질의 주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파장의 비율로 속력을 계산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A의 매질은 파장이 2 정도 될 것이고요. 자, B의 매질의 파장은 조심해야 돼. 이거 3이고 7이야. 4cm야. 몇 대 몇? 1대 2가 되겠다. 그러면 A 매질의 속력을 안다면 B 매질의 속력은 몇 배? 2배를 해줘가지고 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매질의 속력을 계산합시다. 자, 갈게요. 자, 주기류가 되는데 일단은 속력 계산할게요. 한 파장의 길이가 2cm 정도 되겠다. 자, 주기를 계산하겠습니다. 주기는 한 파장 하는데 어쨌든 0.2초 걸렸다. 그러니까 10분의 2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탁탁 하니까 10 정도가 되겠네요. 맞죠? A 매질은 10 정도 속력이 있습니다. 그럼 B는 몇 배? 2배를 하니까 20이 된다라고 해서 정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자, 4번. 여기 지금 법선을 그어야지만 입서가 굴절가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90도잖아. 맞지? 여기가 60도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 30도고 여기 60도. 여기 60도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는 30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겠다. 자, 그럼 입서각이 60도. 그 다음에 뭐 굴절각이 30도 정도. 그 다음에 매질 원에서의 지금 파면 사이의 간격이야. 4 정도 된다. 파면 사이의 간격이 4 정도 된다는 건 마루에서 마루니까 파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할 게 많아서 좀 정리할게요. 매질 원에 대해서 우리가 파장의 길이 한번 써볼게요. 4cm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각도도 적어줄게. 60도 정도 되겠다. 그럼 매질 원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 2는 파장의 길이 이게 지금 뭐야? 나는 P에서의 물결파동이 P 어디 있어? 요거야, 요거? 이거 그러면 주기 알려준 거네, 맞지? 그럼 주기 할 수 있겠다, 주기. 근데 주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으니까. 주기는 한 파장 가는데 2초 정도 걸린 걸로 계산한다. 그러면 속도 나오지? 매질 원의 속도가 나와요. 속력을 할게요.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2cm per 세크 해주면 되겠다. 자, 매질 원에서의 진폭을 질문했습니다. 진폭은 그냥 2cm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기억이 맞다 해주시면 되고. 자, 주기는 여기서 똑같잖아, 맞지? 똑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루트 3초는 아니죠. 맞죠? 2초라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매질2에서 속력이네요. 여기서 속력을 구하자 이런 말이죠. 주기는 같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맞지? 자, 파장의 길이로 판단하는 얘기는요. 어차피 여기 4cm라고 알고 있었고요. 각도도 알고 있어. 그러면 각도비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각도하고 파장은 비례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인 60도로 하게 되면 몇이냐? 사인 60도 하면은 루트 한 3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30도 하면 1이 되겠고, 그게 지금 파장으로 갑니다. 여기 파장이 4cm. 그럼 여기는 모르는 상황이죠. 맞죠? 그러면은 x자로 하게 되면은 4로 곱하는 거였겠구나. 루트 3분의 4가 파장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속력은 그냥 주기분의 파장을 그대로 때려 박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분의 2cm per 세크. 그래서 디귿이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공기에서 매질1, 매질2 공기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요. 여기 60도 나와 있죠? 60도는 이제 입사각이고 여기는 굴절각 정도 마지막. 좋아요. 매질1에 대한 매질2의 굴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질1분의 매질2에 대한 굴절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이제 각도로 전환해도 상관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각도로 한다면 얘는 굴절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각도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각도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루트 2하고 루트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반비례니까. 맞죠? 반대 맞죠? 자, 좋습니다.
공기에 대한 매질원의 굴절률을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요 수치는 알고 있잖아. 그럼 다른 수치도 우리가 가져가면 돼요. 자, 이거 지금 각도 알아내면 되죠? 여기가 이렇게 라인을 그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매질원이라서 이게 60도, 이거 정삼각형 이거 60도, 그럼 이거 30도로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은 굴절률 계산할 수 있죠? 자, 공기에 대한이니까 공기분의 원이라는 굴절률을 할 거면은 각도로 얘기하면 i에 대한 각도 중에서 각도분의 공기에 대한 각도로 바꾸시면 되죠. 그러면 30도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60도이기 때문에 루트 3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은 루트 3이라고 해주는 게 맞는 얘기다. 분명히 다른 것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군요. 상관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45도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시면 60도니까 지금 이렇게 법선을 그을 거고, 여기는 똑같이 우리가 30도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맞죠? 자, 얘는 2하고 지금 공기를 하자. 그래야 45도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기의 분의 i에 대한 매질을 알아낸 거잖아. 이렇게 매질 1에 대한 굴절률은 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각도를 하려면 2하고 공기에 대한 굴절률을 알아내야 돼요. 자, 2하고 공기에 대한 굴절률을 알아내면 i를 죽여버리면 되겠죠.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공기의 굴절률 분의 2에 대한 굴절률이 루트 2다라는 걸 나오겠죠. 맞죠?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각도로 진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30도라는 거 알고 있는데 쟤는 2 거야. 2는 여기 있기 때문에 각도는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로 하시고요. 그러면 얘는 2가 해당이 되는 45도가 되겠다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45도가 된다라고 해서 기억이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1하고 2에 대해서 파장을 질문하고 있는데요. 자, 1하고 2 같은 경우에는 1, 2에 대한 굴절률로 진행하시는 게 좀 낫겠죠? 자, 굴절률은 파장하고 반비례이기 때문에 2가 파장이 더 크다 해주시면 됩니다. 길다기 때문에 2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1이가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다.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다.